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원광지털대학교에서 이 소마테라피 초청 강연 했었던 2부 영상이에요. 1부에서 했었던 움직임을 토대로 2부 영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부 움직임 해보고 2부 영상 따라 해보셔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의 초반 앉은 자세 세팅이 녹음이 좀 빠져 있어서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바다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왼쪽 발이 좀 더 회음부 쪽에 있고 오른발이 그 발 앞에 있게 그렇게 앞바다리로 앉아서 오른팔을 앞으로 나란히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상태. 그래서 그 팔이 앞에 계속 있는 상태로 팔꿈치는 펴진 상태. 안쪽 내회전하는 방향으로 팔을 제자리에서 돌리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오른쪽 벽을 가리키고 왼쪽 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란히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자리에서 안쪽 방향으로 회전, 몸 중앙 방향으로 내회전하는 움직임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내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어때요? 많이 돌아가나요? 안으로 돌리려면, 더 많이 안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서서 하는 동작에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그거 접목해서 하고 계세요. 얼마나 팔이 안으로 돌아가나요? 손바닥이 완전히 천장을 다 가리킬 정도로 팔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날개뼈가 위로 올라오고 날개뼈가 앞으로 내밀어지면서 팔이 길어지고, 그죠? 네. 그리고 오른쪽 귀하고 오른쪽 어깨가 가까워지면서 무게 체중이 왼쪽 엉덩이로 좀 더 실리면 더 많이 돌아가나? 옆구리에 움직임의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오른팔을 최대한 안으로 돌려가지고요. 손바닥이 천장을 가리키게 뒤집어 주세요. 그 상태로 왼손을 그 위로 올라가서 깍지를 껴봐요. 그렇죠. 자, 그렇게 깍지 낀 상태에서요. 깍지 낀 손이 바닥 쪽으로 내려갔다가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팔꿈치는 펴져 있는 상태. 그 움직임을 반복하실 거예요. 반복해보죠. 네. 우리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오른쪽 어깨의 높낮이와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감이 다른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 때 머리 움직임이 변하나요? 변하게 해주시면 그 움직임에 좀 더 도움이 되는지 해보세요. 시선이 주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 머리 들어서 시선 보시고요. 아래로 내려갈 때 머리 내려서 주먹이 바닥까지 쭉 다 내려보세요. 끝까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이 움직임의 제일 중요한 건 손목과 손가락이 편안해야 돼요. 손목과 손가락이 뒤틀린다는 건 몸을 쓰지 않는다는 시그널입니다. 손목과 손가락만 뒤틀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커지고 점점 늘어나는 움직임을 하는 이런 움직임에서는 본인한테 친절해야 돼요.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없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보세요 하는 움직임은 아프면 안 되거든요. 아프다는 건 본인이 뭔가 길을 잘못 찾고 있다는 거여서 찾아보세요. 안 아프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완전히 주먹이 천장을 가리키고 완전히 바닥 쪽까지 다 내려가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깍지를 풀었다 다시 꼈다 하는 게 아니라 깍지 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오케이, 돌아오세요. 발 풀고 손 편안하게 몸에 올려놓은 상태로 앉은 자세에서 잠시 쉴 거예요. 어떻게 앉아있나요?
앉은 자세가 편한가요? 쉼이 가능하다면 앉은 자세가 편한 거겠죠. 지금 자세가 편해도 좀 더 편한 앉은 자세를 찾을 수도 있어서 변화를 좀 허용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면서 하세요. 자, 반대해 볼게요. 왼팔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그 팔을 다리도 좀 바꿔주세요. 앞뒤로. 왼팔을 안으로 돌렸다가 돌아오는 움직임, 바깥으로 돌리는 거 말고 안으로만. 안으로 돌리는 움직임만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른팔과 왼팔이 안으로 돌아가는 가동 범위에 차이가 있나요? 어느 팔이 더 잘 돌아가고 어느 팔은 하니까 좀 소리가 나고 좀 아프다 뭐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팔이 길어지면서 귀와 어깨가 가까워지고 시선은 계속 왼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게체중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은 하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저기 옆으로 눕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아마 팔이 길어질걸요. 오케이. 손바닥에 천장 가리키게 최대한 안쪽 방향으로 돌리신 후에 이제 오른손을 가져가서 깍지를 끼세요. 자, 여기서 먼저 볼게요.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 높낮이 다른가요? 아, 그렇지 않은 분도 제 눈에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왼쪽 어깨가 더 높게 해보세요. 왼쪽 어깨가 더 높게. 그럼 깍지 낀 손 좀 편하네요. 그리고 오른팔이 더 길게 해보세요. 오른팔이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목이라든지 깍지 낀 손이 좀 더 편한가요? 네. 오케이.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위로 아래로 움직일 때 어깨의 높낮이에 변화가 생기나요? 처음에는 왼쪽 어깨가 높은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오른쪽 어깨가 더 높아진다라는 변화가 생기는 걸 허용해 보세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면서 몸이 변하려고 하는 걸 그냥 허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겠지라고 하면 딱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겠지가 없이 그냥 팔만 올렸다 내렸다 하고 몸이 그 흐름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찾을 거예요.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어깨의 높낮이와 팔의 길이감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 옆구리의 길이감의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느낌이 좀 오나요? 지금 왼팔이 앞에 있잖아요. 맞나요? 왼팔이 처음에 앞에서 시작했죠. 아래로 내려갈 때 왼쪽 옆구리가 좀 더 길어지고 위로 올라갈 때 오른쪽 옆구리가 좀 더 길어지면서 움직이면 손목과 손가락이 좀 더 편한가요? 그렇군요. 아래로 내려갈 때 오른팔이 더 길어지고 위로 올라갈 때 왼팔이 좀 더 길어지게 하시면서 그렇게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전신이 이 움직임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시세요? 아까보다? 그런가요? 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돌아오셔서요. 반대도 해봐야겠죠? 아까 오른팔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깍지 껴서는 이거 전문 못 해봤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손목이 뒤틀리는 느낌 없이 그러니까 몸이 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손목이 뒤틀리는 거예요. 몸이 움직임에 참여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손목과 손가락이 꽉 끼지 않아도 편안하게 움직임이 가능해요. 네, 잘하셨어요. 앉은 자세에 서실 거예요. 앉은 자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뼈의 위치가 머리의 위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깨 주변이라든지 팔이 조금 긴장이 풀리면 머리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척추의 모양이 바뀌고 엉덩이 그라운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변화를 허용하셔서 앉은 자세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 확인이 되셨으면 앉아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오른발을 앞으로 다리 바꿔주세요. 오른팔을 안쪽으로 충분히 돌려서 손바닥이 천장 가리키게 뒤집어 주시고요. 왼손 깍지를 끼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 깍지를 비습관적으로 한번 껴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왼손이 오른손 깍지를 끼러 갈 때 서로 엇갈리는 걸 약간 비습관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오는 깍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오는 깍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움직임이 몸을 좀 다르게 쓰게 한다라고 느껴져요? 바꾸면서 한번 보세요. 깍지가 껴지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손이 잡히는 각도가. 그 각도가 달라지면 몸 다른 부위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느껴요? 오, 감각이 다들 살아있으시네요. 비습관적인 깍지 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약간 미세하게 각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움직임의 방향, 대체적으로 커다랗게는 크겠죠. 시선 따라가시면 더 편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깍지 끼고 있는 상태에서요. 앞으로 나란히 어깨 높이까지만 가져와 보세요. 자, 이제 그 손을 왼쪽으로 보냈다가 돌아오시고요. 어깨 높이로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돌아오세요. 그 움직임 반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깍지 꼈을 때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 높낮이 다르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비슷해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감이 다른 상태로 시작했죠. 손이 왼쪽으로 갈 때랑 오른쪽으로 갈 때 어깨 높낮이 달라진다고 느끼세요? 팔의 길이감 달라지나요? 그 달라지는 걸 허용하게 되면 손목과 손가락을 아주 가볍게만 잡고 있어도 풀어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몸이 회전을 하죠. 아마 중앙에서 왔다 갔다 했던 움직임보다 더 많은 회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땐 왼팔이 좀 더 길어지고 왼쪽으로 갈 땐 오른팔이 좀 더 길어지면서 높낮이는 다르겠죠. 네, 돌아오세요. 잠시 앉은 자세에 서십니다. 통증이 오면 안 아픈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해도 안 되면 쉬셔도 됩니다. 네. 자, 팔 바꾸어서 왼팔을 안으로 충분히 돌리고 비습관적인 깍지를 껴보세요. 그리고 습관적인 깍지도 껴보시고요. 그러시면서 두 가지의 움직임의 감각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아니 깍지만 잠깐 바꾸는 것만 잠깐 해보세요. 감각이 어디에서 오나요? 자, 그렇게 이제 비습관적인 깍지 낀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움직임. 아까 습관적인 깍지를 하면서 움직였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팔이 위로 올라갈 때 등 뒤에서 아치가 생기나요? 배가 길어지면서. 반대로 팔이 아래로 내려갈 때 등이 조금 구부러지고, 시선이 따라가게 되면 목 뒤쪽도 같이 구부러지겠죠. 자, 이제 어깨 높이에서 왼쪽 오른쪽으로도 한번 움직여 주시겠어요? 어깨의 높낮이의 변화를 허용하시고 팔의 길이감의 변화를 허용하세요. 시선도 손을 따라갑니다. 팔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진짜 바닥과 수평하게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회전을 하면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회전을 허용해 보세요. 날개뼈의 회전, 옆구리의 길이감의 변화. 그러면서 가게 되면 손목이나 손가락이 좀 더 편안한지. 네, 잘하셨어요. 앉은 자세에서 잠시 쉴 건데 어깨 어디 있는지 보시고 머리 어디 있는지 보세요. 변화가 있는지. 때로는 몸이 변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앉은 자세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확고해서 그 변화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앉은 자세는 이렇게 앉아야지, 바른 자세지 라는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변화하려는 걸 좀 허용해 보세요. 자, 확인이 되셨으면 자리에 잠시 누우실 거예요. 등 대고 누워주세요. 또 한번 쓱 보세요. 몸의 뒷면이 바닥에 기대는 곳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의 대부분의 의도는 손과 팔로 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큰 부분이 손팔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손팔의 가동 범위는 손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어디까지 자유로우냐에 따라서 몸의 다른 부위의 움직임도 얼만큼 자유롭고 얼만큼 제한되느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몸을 조금 많이 움직이면 통증이 오는 곳은 지금 어떤가요? 자, 누워있는 상태에서요. 오른팔 앞으로 나란히 천장 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안쪽으로 충분히 돌리셔서 손바닥을 뒤집고 왼손으로 깍지를 낍니다. 지금부터는 습관적인 깍지와 비습관적인 깍지를 본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자, 그 상태로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움직임 반복합니다. 아까 앉아서 얻었었던 아이디어를 접목하셔서요. 깍지 낀 손이 머리 뒤쪽 바닥에 닿을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닿을 수 있는지.
또 깍지 낀 손이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혹시 배, 골반 있는 곳, 골반 앞쪽 터치 가능한가요? 머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선이 주먹을 따라가게 되면 이 움직임이 더 편해지는지 해보세요. 그렇죠. 깍지 낀 손이 배랑 가까워질 때 자연스럽게 머리가 들리는 걸 허용하면 훨씬 이 움직임이 쉬워지고, 머리 위쪽 바닥으로 갈 때 머리를 들어서 깍지를 보세요. 그럼 척추의 모양이 꽤 다이나믹하게 바뀔 겁니다. 다리의 길이감의 변화가 생기나요? 자, 그 팔 앞으로 나란히 있는 곳에서요, 옆으로 움직여 보실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바닥까지 손등이 내려갈 수 있는지, 왼쪽 바닥까지도 갈 수 있는지 제한이 없습니다. 깍지 낀 손만 풀어지지 않게, 팔꿈치만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고요. 나머지 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 굉장히 똑똑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수업을, 비슷한 수업을 모세가 한 5, 60년 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머리를 같이 안 굴렸나 봐요. 그 모세 제자들이. 머리 제자리에 놓고 팔만 굴렸나 봐요. 그래서 왜 머리 안 따라가냐. 이건 내가 머리 고정시키라고 하지 않았는데 머리 따라가니까 더 편하지 않냐. 이건 너네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 머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다. 의식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학습된 집단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다리도 좀 구르나요? 다리가 구를 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걸 허용하면 좀 더 쉬워지는지 보시고요. 팔 어깨 돌죠? 네, 그래야지 손목이랑 손가락이 안 아픕니다. 잘하셨어요. 돌아오셔서요, 편하게 쉬세요. 몸의 뒷면이 바닥에 내려지는 곳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숨은 어때요? 자, 반대. 왼팔 앞으로 나란히. 안쪽으로 충분히 뒤집어 주시고 오른손 위에서 깍지를 끼셔서 위아래 움직임을 해보세요. 시선을 따라가라는 건 눈동자를 움직여서 째려보라는 게 아니고요. 머리도 같이 가라는 뜻이에요. 머리랑 같이 가면 편해요. 그쵸? 누운 자세에서 머리 드는 거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근데 팔이 같이 가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죠? 골반 기대게 되는 거 달라지는 거 보세요.
무릎에 이 쫙 펴서 락을 걸어놓고 있지 않으면 아마 무릎도 구부러졌다 펴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무릎에 락을 푸세요. 양쪽 무릎 다. 무릎은 락이 걸리면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몸 좌우로 회전하잖아요. 근데 무릎에 힘을 주고 있으면 무릎에서 움직임이 제한이 되죠. 그만큼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이 불편해야 될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서 좀 더 나은 움직임의 길을 찾아보세요. 제가 반복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같은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근육을 단련하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나은 움직임의 길을 찾아보시라는 뜻이거든요. 어깨 높낮이, 팔의 길이감의 차이, 몸의 다른 부위들의 참여도, 또 팔이 좌우로 굴러갈 때 몸이 참여되는 같이 굴러가는 타이밍,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무릎을 굽고 힘 빼세요. 무릎에 힘. 잘하셨어요. 돌아오셔서 잠시만 쉬세요. 누워있는 게 편하죠? 자, 그럼 누워있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오른팔 앞으로 나란히, 그 팔 안으로 충분히 내회전, 손바닥을 뒤집으셔서요, 왼손으로 깍지를 낍니다. 이렇게. 그렇게 깍지 낀 상태에서요, 그 깍지를 가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져오세요. 뒤집어서 팔을 뻗어볼까요? 그렇죠. 그 움직임 몇 번 반복해 주세요. 뒤집어서 제자리 가져오셨다가 뒤집어서 폈다가 하는 움직임을 합니다. 역시 이 움직임도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아프다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움직임을 변화시키세요. 힌트는 우리 처음 시작부터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높낮이 달랐고 왼팔과 오른팔의 길이감이 달랐습니다. 그게 변할 거예요. 그걸 허용하세요. 옆구리의 길이감이 달라질 거고 척추가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척추가 움직이면 척추 위 끄트머리 머리 움직일 거고 척추 아래 끄트머리 골반 다리가 움직일 거란 얘기죠.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자, 반대편 팔로도 이 움직임 한번 해보세요. 꼬임이 달라지면 움직임의 질이 달라지는지.
가슴 가까이 가져오셔서 뒤집어서 앞으로 쭉 펴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펴면 펼 수 있지만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다 펴지 마세요. 서서히 아프지 않고 기능적으로 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건데 본인이 계속 찾아보시고요. 스스로 찾는 게 좋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 저런 움직임을 하면서 자충우도를 하는 움직임 또한 포함되어서 설계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 많은 몸개그를 하시면서 찾으세요. 그리고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좀 자꾸 찾아보라고 하면 이게 되네 안 되네를 찾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과정이 좀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팔이 돌아가는 매 각도마다 몸의 사용 패턴이 달라져요. 그걸 한번 감각해 보세요. 그럼 기분이 꽤 좋을 겁니다. 확인되시면 돌아오셔서 잠시 쉬세요. 왼팔과 오른팔 꼬임 다르게 했을 때 움직임의 질에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왼팔 앞으로 나란히 안쪽으로 충분히 뒤집어서 오른손으로 위에서 깍지를 낍니다. 어깨 높낮이와 팔의 길이가 보세요. 자, 이제 그 깍지를 가슴 가까이 가져오셔서요. 가슴 가까이 가져오셔서 팔꿈치가 가까워지게 돌려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그리고 펴지 말고 팔꿈치 구부려져 있는 상태. 팔꿈치가 서로 가까운 상태로. 거기서요. 오른쪽 팔꿈치를 왼 팔꿈치 안쪽 접혀 있는 곳으로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오른 팔꿈치가 왼 팔꿈치 안쪽 접힌 곳으로 쭉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포개어지겠죠. 깍지 낀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이 움직임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살에 걸려가지고 툭툭 걸리기도 하고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러기도 할 거거든요. 계속 움직이시면서 쉽고 편한 길을 찾아보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왼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가서 팔이 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뚝, 윗팔뚝이 왼쪽 팔꿈치 안쪽 접힌 곳으로 쭉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날개뼈가 길어져야겠죠. 응? 그렇죠. 그리고 양쪽 쇄골이 서로 되게 가까워지면서 몸 앞쪽에서 접힐 거예요. 더 많이 쭉 오른 팔꿈치를 날개뼈와 함께 쭉 밀어 넣었다가 꺼냈다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팔꿈치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그죠? 자, 이번에는 왼 팔꿈치가 오른 팔꿈치 뒤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같은 움직임인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동이 다른 거죠. 왼 팔꿈치가 오른 팔꿈치 뒤 아래에서 왔다 갔다. 쉽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의 길을 찾아보세요. 안 해봤던 거 해봐야지
지금보다 더 편한 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안 해봤지? 팔꿈치 구부려져 있는 상태로 하세요. 팔 뒤집어서 펴지 마시고요. 계속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만 움직이시면 돼요. 네, 움직임을 계속 찾아보세요. 안 돼. 막혔어. 안 돼요? 자, 여러분, 팔의 위치를 좀 더 얼굴 쪽으로, 그러니까 팔꿈치와 깍지 낀 손이 좀 더 위로 올라가면서 하게 되면 그게 좀 더 쉬운지 해보세요.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위로 더 올려요. 팔꿈치 위치를. 어깨하고 팔꿈치를 더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좀 더 편하지. 아니, 이게 왜 안 돼? 하면서 쳐다보는 분들이 있네요. 옆에서 되게 편하게 하시면서. 그죠? 팔꿈치의 위치와 손의 위치가 좀 더 머리 방향, 정수리 방향 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하게 되면 이 움직임이 좀 더 쉬워진다고 느껴지세요? 네. 우씨 나왔어요. 네, 돌아오셔서 잠시 쉬세요. 자, 반대쪽 해볼까요? 오른손이죠, 이제. 오른손 앞으로 안으로 충분히 돌리셔서. 네, 오른손으로 깍지를 끼시고, 깍지를 가슴 가까이 가져오신 후에 팔꿈치가 서로 가까워지게 구부린 상태에서 위에 있는 팔꿈치, 오른 팔꿈치를, 왼 팔꿈치를 오른 팔꿈치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쭉 밀어 넣었다 뺐다. 그 움직임이 턱턱 걸리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움직임이 부드럽게 끊기지 않게 질을 좋게 해보세요. 벌써 반대편에서 아이디어 들었잖아요. 그 아이디어 접목하게 되면 속도도 일정하게 천천히 일정하게 여러분 좀 우아하게 좀 움직여주세요. 네. 이 학과는 여성 전용인가요? 근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안 온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팔꿈치를 움직여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아래에 있는 팔꿈치를 윗팔꿈치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어깨 높낮이가 달라져야 팔꿈치의 높낮이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맞나요? 어깨 높낮이가 달라지면 옆구리에 길이감의 변화 생기는 거 느껴져요? 네, 팔의 길이감 달라지죠. 팔꿈치하고 손의 위치가 좀 더 정수리 있는 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이 움직임을 하게 되면 편해지는지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거기에서 뒤집어서 펴는 움직임 다시 해보세요. 변화가 생겼나요?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래서 깍지를 뒤집어서 펼 때 팔꿈치가 높아져야 되고 어깨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펴는 게 쉬워져요. 손의 위치는 같은데 어깨 높이, 어깨랑 팔꿈치가 겹쳐지면서 위쪽 정수리 있는 방향 쪽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팔 펴는 게 좀 더 쉬워지나요? 그래서 서로의 팔꿈치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펴는 게 편한지 왔다 돌아왔다 하시면서 살펴보세요. 편한가요? 네. 반대편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대편 손 깍지 끼는 움직임으로도. 네. 그래서 손목이 뒤틀리지 않고 손가락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뒤집어서 팔을 펼 수 있는지. 이렇게 돌아오셔서 잠시 쉽니다. 팔 내려놓고 자, 천천히 일어나 앉아주실 거예요. 편한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오른쪽 다리가 회음부 쪽에 좀 더 가깝게 안으로 들어오고 왼다리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편하게 앉으세요. 자, 이제 왼팔 앞으로 나란히 왼팔을 안으로 충분히 돌리셔서 오른손으로 깍지를 낍니다. 습관적, 비습관적 계속 바꾸면서 본인이 선택하세요. 자, 이제 깍지 낀 손을 가슴 앞에 가져오셔서요. 뒤집어서 펴보세요. 아까하고 질이 좀 달라졌나요? 그 움직임 반복하실 거예요. 처음에 깍지 낀 상태하고 뒤집어서 팔을 펼 때 어깨의 높낮이 바뀌나요? 처음에 왼쪽 어깨가 더 높았는데 뒤집어서 펴니 오른쪽 어깨가 더 높아지더라. 바뀌나요? 처음에 오른팔이 더 길었는데 뒤집으니까 왼팔이 좀 더 길어지더라. 이런 움직임의 변화를 허용하시면 더 편해지고요. 팔을 펼 때 팔꿈치와 어깨를 들어 올려요. 손은 어깨 높이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어깨와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데 양쪽 어깨 팔꿈치의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 깍지 낀 손 뒤집지 말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요. 그 손을 배에 있는 쪽으로 충분히 낮추세요.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뒤집어요. 네. 그리고 뒤집으셔서 그 주먹을 머리 뒤로 넘깁니다. 머리 뒤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뒤통수 뒤쪽으로 내려가셔서요. 경추 7번을 터치해주세요. 경추 7번이 어디 있더라? 몸통하고 경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계에 튀어나와 있는 뼈.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나요 혹시? 괜찮아요. 자, 이제 거기에서 위로 쭉 펴보세요. 쭉 펴봐요. 깍지를 뒤집어서 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려오셔서요. 깍지를 뒤집고 배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시면서 깍지를 뒤집어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팔을 천장 쪽으로 뻗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앞으로 돌아오시면서 깍지를 뒤집어서 쭉 폈다가 그렇죠. 네, 그 움직임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연결되는 시퀀스로 계속 연결을 해보세요. 몸의 움직임의 흐름을 계속 같이 하시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가슴 앞에서 뒤집을 때 왼쪽 가슴 쪽으로 조금 해가지고 뒤집으면 더 편한지 해보세요.
왼쪽 가슴 쪽, 그러니까 가슴 중앙이 아니라 약간 위쪽으로.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넘어갈 때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네, 거기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또 팔을 위로 펼 때도 이렇게 조금 해주면, 그러니까 오른쪽 뒤통수 옆쪽에서 팔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펴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편한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척추의 움직임이 조금 더 물결치듯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 흐름이 계속 연결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와가지고 한번 뒤집어서 펴고, 그리고 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뒤로 갔다가, 네,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그럼 몸이 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되게 기분 좋지 않나? 네. 오케이, 돌아오세요. 앉은 자세에서 쉴 거거든요. 앉은 자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반대편 해볼까요? 다리도 바꾸셔서 오른다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그죠? 오른팔 앞으로, 오른다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앞으로 빼세요. 네. 그리고 오른팔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깍지를 끼시고요. 좋아요. 아래로 이렇게 내리셨다가 위로 올라가시면서 깍지 낀 손이 뒤통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팔꿈치 구부려서 뒤통수 터치, 경추 7번 터치. 그게 이제 왼쪽 머리 옆쪽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천히 위로 펴 올려서 뒤집어서 펴 올리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오셔서 가슴 앞에서 뒤집어 가지고 앞으로 쭉 한번 폈다가, 네, 그리고 다시 펴서 주먹이 배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가슴 쓸어서 올라가서 주먹 경추 7번 터치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요,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올라가고 왼쪽 귀 뒤통수 뒤쪽에서 틀어내는 움직임도 가능하지만요, 그 각도를 되게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럼 몸의 움직임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해보세요. 다양하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깍지 낀 상태에서 왼쪽 가슴 쪽으로도 뒤집을 수 있어요. 왼쪽 가슴 앞에서도.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 움직임의 변화에 잘 따라주면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지 않고도 매우 기분 좋은 몸 안에서의 물결이 시작돼요. 본인이 어떤 의도를 팔과 손에 넣느냐에 따라서 몸 전신이 그 움직임을 따라주면, 약간 조금 고난이도의 길이 있고 좀 쉬운 길이 있을 뿐이지 모든 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으로 머리 치고 막 그러지 않게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고, 중간에 뚝뚝 끊기지 않고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길을 찾아보세요. 정해져 있는 길이 없어요.
손을 좀 보면서 좀 시선도 좀 따라가면서 하면 좋을 건데. 그러면 목머리의 움직임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충분히 구부렸다가 더 하늘 쪽 봤다가 이런 머리의 움직임도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움직임이 쉬워져요. 자, 돌아오셔서요. 등 대고 잠시 누워서 쉴게요. 어떻게 누워있게 되는지 보세요. 기분은 좀 어떤가요? 움직이면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 감각이 몸의 부위마다 감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주로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그 안 움직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좀 더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새로운 감각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감각은 감정의 재료가 되거든요. 뭔가를 감각하고 느끼게 되면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기면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은 사고의 재료가 돼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복잡한 생각이라든지 뭔가를 정리해야 할 때 걸으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내 몸에 불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움직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특히 이런 특별한 수업 말고 이런 특별한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일상의 움직임이 불사용 패턴이었던 것이 계속 사용이 된다면 내 기분과 내 사고와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방법,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자, 오른팔을 앞으로 나란히 안으로 충분히 돌리셔서 왼손으로 깍지를 끼세요. 그렇죠. 자, 이제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해보죠. 양무릎 구부려 세운 상태에서요. 자, 이제 그 손이 배 있는 쪽 가까운 곳으로 내려갔다가 머리 위쪽, 정수리 쪽, 바닥 쪽으로 올라가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드렸잖아요. 뒤통수 말고 팔꿈치 펴서, 지금부터는 이제 팔꿈치 펴서 움직일 거예요. 돌아오시고요. 왼쪽, 오른쪽으로도 가보세요. 우리 아까 했던 움직임이에요. 네 포인트를 찍었죠. 위, 아래, 좌우. 그 네 포인트를 연결하셔서 원을 그려보시겠어요? 조건은 팔꿈치가 펴져 있고 손이 바닥이나 몸 어딘가를 스치면서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 아마 최대한 큰 원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모든 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주먹을 따라가면 아마 되게 쉬울 거예요. 머리가 들어 올려지고 제껴지고 하는 움직임이, 그리고 여러분 무릎이 펴지고 구부러지고 하는 움직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무릎이 펴지면 팔이 최대한 멀리 큰 원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언제 무릎이 펴지면. 손이 정수리 쪽으로 갈 때 아니면 배 쪽으로 갈 때. 둘 다 해보면 알 수 있죠. 언제 무릎이 펴지면. 이미 찾으셔서 확고하게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른 패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 지금 최대한 큰 원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리가 손의 방향을 따라주는 게 큰 원 그리는데 편할까요? 아니면 역으로 가는 게 편할까요? 역은 상쇄인데? 역은 상쇄잖아요. 팔이 가는 방향으로 반대로 팔이 가면 상쇄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큰 원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팔이 머리 위쪽 공간으로 갈 때 무릎이 구부러지고, 팔이 배 쪽으로 갈 때 다리가 펴지게. 같은 방향이죠. 팔 가는 방향이랑, 그리고 팔이 왼쪽으로 가면 무릎 왼쪽으로 구부러지고,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네. 팔 길이 계속 변하죠. 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깨 높낮이 계속 변해요. 그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극각지 그대로 반대로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셨던 분들은 시계 반대 방향.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고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진지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이건 하나도 진지할 필요가 없는 움직임이에요. 몸을 베베 꼬면서 댕굴댕굴 굴르는데 재미있지 않나요? 아, 옆구리 찔러서 절 맞는 것 같은데. 네, 돌아오세요. 편하게 쉬세요. 낯설고 궁금한 감이 있어요. 맞아요. 낯선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이 통증인가요? 아니면 낯설어서 일어나는 불편함인가요? 통증은 아닌데 낯설어요. 그럼 그건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낯설다는 표현에 좀 더 가깝겠네요.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네. 새로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사용하지 않던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전신을 다 쓰면서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쓰여지지 않던 부분들이 쓰여지게 되면 내가 그렇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낯선 쌤이 마음의 불편함도 유발할 수 있는. 맞아요. 본인의 인식에서 좀 바른 움직임, 좋은 움직임이라는 것과 상충되면 그런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지 본인 안에서 이게 이 긍정적인 낯섦이었구나, 아니면 부정적인 낯섦이었구나는 본인 안에서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내부 움직임이기 때문에 커다란 아웃라인은 제가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그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 안에서 결정이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자, 반대팔에서부터 좀 또 해볼까요? 반대팔로 원 그리는 거. 안으로, 왼팔 안으로 돌려가지고 충분히 돌리고, 네, 깍지 끼셔서 위, 아래, 좌우, 정 먼저 찍어요. 네, 그리고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뭐 이제 다리 펴고 시작하나, 구부리고 시작하나
손이 가는 방향으로 다리 모양이 같이 변할 거라서 관계없죠. 조건은요, 손이 바닥이든 몸이든 어디를 스쳐야 돼요. 공간에 있지 않게. 그러려면 척추의 모양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네. 머리도 들리고, 그쵸. 다리가 쓰여져야 되는 건 맞는데 다리에 의도가 있진 않아요. 팔로 최대한 큰 원을 그리겠다는 의도로 움직이다 보면 다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이 바뀌지 않게. 구동은 팔입니다. 팔의 의도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자. 그럼 몸하고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날개뼈 몸에서 쭉 빼서 길게 뻗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선 따라가고 몸의 다른 부위들이 이 움직임에 계속 같이 따라가 주게 되면 원이 커집니다. 반대 역방향으로도 돌려보시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평소에 내가 사용하지 않던 부분이 사용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몸의 부위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서요. 엎드리진 않아요. 아직 엎드리는 움직임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너무 멀리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자, 확인되셨으면 돌아오셔서 쉬세요. 여러분의 몸이 바닥에 어떻게 쉬게 되나요? 어디가 좀 더 내려왔고 어디에 기대어 쉬고 있는지 변화를 살펴보세요. 비기능적인 패턴이 대개는 일상에서 움직이면서 몸을 미세 손상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에 이제 병증, 통증, 염증 이런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비기능적인 패턴이 오래 지속되면 익숙하죠. 그런 몸에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면 낯설다라는 감각이 올라와요. 그러나 그것은 보다 기능적인 움직임인데 낯설다라는 감각이지 이게 내 몸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나를 상처 입히는 움직임이다 라는 부정적인 감정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비기능적인 패턴이 나를 상처 입히는 패턴이 더 익숙해서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나게 되면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혼란이 계속 움직임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돌아 누우셨다가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 앉아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 고무카사나라든지 뭐 이런 아사나들 확인해 봤었는데 그거 확인하기 전에 간단한 움직임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상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오른손을 등 뒤로 아래에서 등 뒤로 보내보세요. 그렇죠. 오른손은 등 뒤로 보낸 상태에서요. 손등이 등과 허리 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끝이 천장 쪽을 향하게 계속 손등은 몸에 터치하고 있는 상태. 손끝을 위로도 올려보고 아래로도 내려보고 해서 손등으로 손등 뒤에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얼마나
완성을 시킬 수 있는지 돌려보세요. 힌트는 몸을 쓰세요. 그쵸? 네. 깜짝 놀랐잖아요. 학습 땐 정신병 있는 줄 알고. 네, 무게중심도 이동하시고요. 지금 대칭이 아니죠. 한쪽 팔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비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좌우측에 비대칭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건 회전이 동반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사이드 밴딩만 있는 게 아니고 회전이 있어야 이 움직임이 더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네. 자, 손바닥 터치해가지고도 해보세요. 손바닥으로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손끝이 위쪽을 향하게 아래쪽을 향하게 하시면서 좀 다른가요? 손등 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때하고 몸의 쓰임이 좀 다르다고 느껴요? 머리도 충분히 움직이시고 네. 자, 그 상태에서요 왼쪽 오른쪽으로 손을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계속 손등이 이 터치 손바닥으로도 해도 되고요 손등으로 해도 되고 둘 다 왼쪽 오른쪽 그러면서 어디까지 만질 수 있나요? 아래 허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몸을 저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요 펼 수도 있어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회전을 적극적으로 넣으셔서 왼쪽 오른쪽 손을 이동.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셨던 분들은 손등으로도 해보시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손끝이 천장을 가리키는 게 더 편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손끝이 바닥을 가리키는 게 더 편해요. 네, 어느 방향으로 하면 옆을 좀 이렇게 가리키는 게 더 편하고 그래서 몸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몸 전신을 쓰세요. 네. 자, 이제 손끝이 천장 쪽 등 위쪽 경추 7번 있는 쪽으로 몸을 터치하고 올라오게 해보세요. 끝까지 올라와요. 등 뒤에서 몸 타고 그리고 내려오세요. 엉덩이 바닥에 있는 쪽까지 그렇게 최대를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움직임을 하세요. 지금 하셨던 움직임의 아이디어를 다 접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전신을 사용해서 그래서 뭔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몸을 뒤로만 제끼는데 회전을 접목해 보세요. 위로 올라갈 때는 손등이 등을 터치하고 아래로 내려올 때는 손바닥이 등을 터치하게 하시면서 손끝이 위로 아래로 그죠? 위로는 손등 아래로는 손바닥 네 그렇게 하시면서 몸을 회전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여러분 허리 위쪽이든 손바닥이든 손등이든 터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뒤집어 볼래요? 좌우로 그래서 한 번은 손바닥 터치 한 번은 손등 터치 손끝이 천장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좌우로 뒤집어 봐. 몸을 쓰세요. 몸을 써요. 회전 네, 좌우측 움직임 말고요 회전을 쓰세요. 그럼 이렇게 뒤집는 움직임이 매우 편해져요. 왜냐하면 손바닥을 뒤집는 움직임이 몸을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움직임 다시 해봐요. 손등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손바닥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 중앙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각선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게 몸을 다양하게 써보세요. 샤워할 때 샤워 타올 없이 등 뒤 비누칠하려면 이 움직임 나와야 돼요. 팔만 쓰면 안 돼요. 자, 반대편 팔로 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부터 손등, 손바닥 터치하셔가지고 위아래 터치한 상태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갈 수 있죠? 왼쪽, 오른쪽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혹은 손등이 어디를 터치하든 몸이 도와주면 갈 수 있어요. 자, 뒤집기. 뒤집기. 몸을 쓰세요. 몸을 써야 할 때 팔의 가동 범위만 자꾸 써서 팔을 사용하게 되면 몸이랑 팔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몸을 쓸 때 팔이 연동하는 패턴과 팔이 쓸려질 때 몸이 연동하는 패턴이 깨져요. 두 개의 연결이.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손끝으로 저기 위에 경추 7번 터치하러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경추 7번을 어떻게 하면 터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왼쪽 날개뼈도 터치하러 올라갔다가 오른쪽 날개뼈도 터치해보고 대각선으로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직선으로도 올라가고 몸을 사용하셔서 회전을 넣어보세요. 네, 훨씬 잘 돼요. 회전을 하게 되면 머리도 이리저리 회전하는데 같이 움직임을 해주시고요. 왼팔과 오른팔의 사용감이 조금 비슷해졌나요? 어느 팔이 조금 더 잘 안 되고 막 이랬었던 차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좀 비슷해졌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고무카사나 처음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변화 있는지.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쓰세요. 팔의 가동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편도 해보시고요. 옆구리의 길이감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물론 고무카사나는 상체와 하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최대 가동 범위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서로 조금 중립에서 만나는 움직임이긴 해요. 네,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확인해보고 싶으신 조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내일부터 샤워 타월 없이 샤워할 수, 뽀독뽀독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 일어나 보시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등 뒤 어디까지 자유롭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지 왼팔 오른팔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쵸?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아래서도 할 수 있고. 확인되셨으면 좀 걸어보시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걸을 때. 평소에 잘 사용되지 않던 부분이 움직임에 참여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의 기울여서 좀 살펴보시고요. 왼발과 오른발에 체중이 머무는 시간, 발바닥이 바닥에 롤링되는 접지면, 양팔이 몸 옆에서 흔들리는 모양, 그리고 감각적으로 몸 내부에서 움직이는 느낌들,